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전 화홍병원 척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정경훈입니다. 오늘은 왜 허리에 주사를 놓나요? 척추 주사 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주사를 많이 맞겠죠.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보시면 뭐 의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대학병원이 됐든 허리에 이제 수술로 가기 이전에 주사 치료를 많이 받는 거를 주변에서도 왕왕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는 뭐 80% 이상이 10명 중에 이제 8명 정도는 이제 살면서 허리 통증을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주요 이제 원인으로는 근육통, 염좌, 디스크, 협착증 등등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염증으로 인한 이제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터지거나 협착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뭐 요추 염좌, 우리가 이제 삐었다고 표현을 하죠. 근육이라든지 인대 같은 데가 손상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이제 단순히 기계적으로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리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그 부위에 이제 화학적으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매개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허리 통증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제일 많이 겪는 건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죠. 디스크가 찢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디스크를 예를 들자면 디스크 물질이 몸 밖으로 이제 수액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내 몸에 있는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면역 체계에서는 이게 외부 침입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쪽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염증 반응 과정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과 사이토카인, 아마 이제 다른 뭐 독감이라든지 다른 염증 반응들에서도 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염증 매개 물질들이 많이 방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혈구들이라든지 이런 터진 디스크를 잘 잡아먹게 하는 물질들을 많이 불러 모으게 하는 역할을 하는 염증 물질들입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이 이제 신경 주위에 퍼지게 되고 이런 물질들에 노출된 신경은 이제 극도로 좀 민감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질환에서도 이런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주사 치료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사 치료의 메커니즘으로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화학적 차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사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하나인 스테로이드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런 강력한 이제 항염증제, 염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물질인 스테로이드제가 염증 물질을 발생시키는 세포들을 이제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염증 물질의 생성을 좀 차단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가 그쪽 염증이나 염증이 발생한 부분, 신경에 이제 주변으로 퍼지게 되면 신경의 부종이라든지 이런 걸 가라앉히고 예민해진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주사에 같이 저희가 보통 혼합해서 넣는 것 중에 하나가 국소 마취제가 있는데요. 이런 통증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신경에 이제 통증 매개 물질로 인한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고 이걸 뇌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근육이라든지 혈관 수축이 일어나거나 다시 염증 반응을 이제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반응 쪽으로 몸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제 신경 전달이 해당 부위에서 뇌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허리로 따지면 이제 허리 신경이 되겠죠. 그쪽에 이제 국소 마취를 주입을 하게 되면 뇌가 통증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인지하게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우리가 이제 몸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통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사 치료의 다른 효과는 이제 세척,
그 다음에 유착 박리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물리적으로 세척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주사를 할 때 이제 생리식염수라든지 다른 약물들을 혼합을 해가지고 주사를 하게 되는데, 고여있는 염증 물질들을 씻어내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들에 대한 그 회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개선을 하고 통증 유발 물질들의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이 난 부분에 소화기를 대고 직접 분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불이 처음에 딱 난 부분에 직접적으로 가서 가까이에 가서 소화기를 뿌리는 게 불을 진압하는 데 제일 효과적이겠죠. 그런 것과 같이 주사 치료로 이제 저희가 주사 바늘을 그 염증이 의심이 되는 해당 부위 주변에 가서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염증 물질을 좀 씻어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이제 낫는 과정에서, 그리고 염증 반응이 있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엉겨붙은 유착 조직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주사를 놓을 때 유착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이제 유착 조직들을 분해시켜주는 약물을 함께 투여함으로써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먹는 약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경구 투여로 이제 먹는 약으로 진통소염제를 드시거나 뭐 해도 이제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구약 자체는 일단 먹고 이제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데 무릎도 아프고 손 관절도 아프다. 그럼 먹는 약 먹고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허리 신경에 도달하는 양 자체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게 되겠고요. 주사의 경우에는 염증이 발생한 지점에다가 직접적으로 조준을 해서 이렇게 딱 소화기를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이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통증이 지속되는 이 고리를 끊지 않고 놔두게 되면 몸에서는 이게 이제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는 기전을 좀 신경이 이제 좀 갖게 되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줌으로써 이런 이제 기전을 미리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사 치료의 종류들이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어디에 놓을 거냐, 이게 주사를 놓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허리에 주사 치료를 하는 방법이 이제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5가지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라미나라 그래서 후궁관 주사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트랜스포라미날 인젝션이라고 해서 경추관공으로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제 뭐 이거는 방법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랜스포라미날하고 루트블럭하고 조금 위치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방법이 되겠고, 카우달 블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꼬리뼈로 주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메디얼 브랜치 블럭이라고 해서 후지 내측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후관절 주변에 있는 후관절 주변에 있는 신경을 차단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떤 분들은 주사 맞았다, 어디에서 주사 맞으셨어요, 몇 번 맞으셨어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제가 이제 여쭤보면, 어떤 분은 척추 중앙 가운데에 맞았다, 어떤 분은 옆에 맞았다, 어떤 분은 뭐 꼬리뼈에 맞았다, 뭐 주사를 맞았는데 많이 맞았다, 뭐 여러 군데 많이 맞았다,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뭐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사의 종류가 다는 아닙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제 프롤로 주사라든지 뭐 다른 우리가 이제 통증 유발점에다가 놓는 TPI라고 하는 그런 주사들도 있고 한데, 대표적으로 신경 차단술에 해당하는 주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MRI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어디에 주사를 놓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가 이 척추뼈 뒤에 후궁관 주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 가운데로 놓는 거를 보통 이제 후궁관 주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꼬리뼈와 그 척추뼈 뒤에 있는 돌기 사이에 후궁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주사를 놓게 되는데, 이제 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기를 출산하거나 그럴 때, 그 다음에 또는 뭐 하반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허리에다 주사를 맞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거기에 마취하는 방법과 같은 경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놓는 주사, 이 양쪽 옆쪽에서 살짝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추간공 경유해서 주는 주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두색으로 보이는 꼬리뼈 부분에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카우달 블럭이라고 하는 주사 방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뒤쪽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 뒤쪽에서 보이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 근처에다가 놓는 빨간색 위치에다가 놓는 부분이 이제 후관절 후진 예측지 주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좀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인터라미나 에피듀랄 인젝션입니다. 그래서 후궁관 주사라고도 하고 경막외 층간 주사라고도 하고 이제 한글로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법은 등 뒤쪽에 이제 보통 척추체의 제일 가운데에서 척추뼈 사이, 가운데에 있는 척추뼈 사이에서 통과를 해서 경막 외 공간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엑스레이가 있는 방에서 주사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인터라미나 인젝션이라고 하는 후공관 주사는 비교적 가운데 쪽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조영제를 쏴서 딱 보게 되면 양쪽으로 약물이 많이 잘 들어가고 쫙 퍼지는, 위아래로 잘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옆에서 찍는 사진으로 봐도 위아래 쪽으로 쭉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마디에 걸친 광범위한 통증에 주로 사용하면 좀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비교적 익숙하다는 거는 우리가 뭐 허리에 이제 주사를 마취할 때 놓는 그런 방법과 같이 이제 한 번에 좀 기술적으로 용이한 면이 있고, 한 번의 주사로 여러 마디에 한 번의 약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보면 이게 이제 가운데 쪽에다가 주사를 놓는 거기 때문에 경막 외,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경막 외에다가 주사를 놓고 이 양쪽에 지나가는 신경 뿌리나 그런 루트라고 하는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약물이 전달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나중에 주사약이 이제 퍼지게 되면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다리가 저리고 하는 방사통에는 이제 약물이 좀 퍼지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을 딱 집어서 이제 약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우리가 이제 저 가운데로 들어가서 조금 더 깊게 찌르게 되면 보통 하반신 마취해가지고 수술할 때처럼 이제 경막외 주사를 놓는 그런 이제 경막까지 찌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경막 천자가 생기게 되면 이제 약간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뇌척수액이 조금 흘러서 이제 두통이 생길 수 있는 게 있겠고, 드물게 이제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혈전제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은 간혹 이제 혈종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트랜스포라미나 에피듀랄 인젝션이라고 해서 이제 추간공 경유 이제 신경근 주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원인이 되는 신경근, 그러니까 루트 신경근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진단 겸 치료의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약간 옆구리 쪽에서 이제 신경이 빠져나오는 신경공을 통해 가지고 신경 뿌리 근처 앞에까지 가서 직접 주사를 주고요. 신경근 자극,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추 추간공 협착증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신경 하나만 이렇게 좀 눌리는 경우, 전반적으로 가운데가 눌리지 않고 한쪽 신경공이 좀 눌리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방사통이 다리가 저리는 증상, 방사통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을 하면 좀 효과를 좀 좋게 볼 수 있는 주사가 되겠고, 이 주사의 장점으로는 아주 적은 약물로도 이제 통증 유발 지점에다가 염증 완화 효과가 강하게 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신경근을 확인을 하기 위한 이제 진단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여러 마디가 안 좋으신 분들 중에 이제 어디가 여기도 좁고 저기도 좁고 하는 경우에 둘 중에 다 수술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한 군데만 해야 하나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진단 겸 치료의 목적으로 조금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수술 플랜을 짤 때도 저는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게 시술할 때 이제 신경을 조금 건드리거나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릿한 느낌이 막 쫙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주사 맞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요 주사를 몇 번 맞아봤는데 이제 약물이 들어갈 때 그 해당 신경근 부위로 다리 쪽으로 이제 묵직한 통증이 쭉 올라오거나 이제 하는 것을 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앞에서 보셨던 그런 주사보다는 조금 신경 주사할 때 조금 숙련도가 필요한 좀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이 신경이 주행하는 방향 옆쪽으로 이제 그 혈관도 같이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영제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보통 신경 루트가 잘 지나가는지 혈관을 찌르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미리 확인을 하고 약을 주입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혈관 내로 약물이 주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국소마취제가 이런 혈관으로 약물이 쫙 급속하게 주입이 되게 되면 이제 어지러움이라든지 구토, 부정맥 같은 증상이 심하면 나타날 수가 있고 혈압 저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도카인 쓰고 있는 우리가 국소마취제 이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분들은 약간 쇠 맛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이제 합병증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하는 신경근 부분으로 약간 감각이 무디거나 일시적으로 그 하지의 힘이 좀 떨어지는, 근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신경 주사를 이제 맞고 난 다음에는 조금 누웠다 가시는 경우가 많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후궁관 주사도 그렇지만 조금 누워서 쉬어서 충분히 다리가 이제 근력이 잘 돌아오는지, 보통은 시간이 좀 지나면 돌아오니까요. 그런 거를 좀 충분히 경과 관찰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카우달 블럭이라고 해서 우리가 꼬리뼈 차단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뼈 엉덩이 이제 항문 좀 위쪽에서 꼬리뼈 끝나는 부분 쪽에서 바늘이 이렇게 길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돼서 약물을 밑에서부터 쭉 쏴서 올려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변에는 크게 위험한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그냥 부드러운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 쪽에 있는 작은 천추 열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가느다란 바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시행을 할 때도 요 경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카테터를 넣어서. 그래서 척추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약물을 밀어서 올리는 방법이 되겠고요. 급성 하부 요통이라든지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이런 분들한테 조금 효과가 좋고 고령 환자다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척추 수술을 하고 나면 뒤쪽에 경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황색 인대가 제거가 되면서 그쪽에 유착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터람이나 인젝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못하면은 경막을 뚫거나 안쪽으로 이제 약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착도 많기 때문에 약물도 잘 안 퍼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척추 수술을 해놨으니까 보통은 뒤쪽을 다 감압을 잘 해놓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주변에 계속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그러면 이런 주사를 한두 번 정도 맞아보면 도움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추관공 경유 주사를 할 때 이제 그런 국소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흡수가 되거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혈압이 떨어지거나 좀 뭐 그러는 경우가 좀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꼬리뼈로 주는 게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분들한테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제 장점은 해부학적으로 좀 안전하고 신경 손상이라든지 경막 천자 위험이 적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저런 환자분들한테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단점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위에 허리 이제 척추뼈 위에 부분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보통 요추 4번 이상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을 위에까지 충분히 도달할 만큼 주기가 조금 어려운 주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많은 약물을 넣지 않으면 거기까지 도달하기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아무래도 이제 항문이랑 가깝기 때문에 주사 부위에 감염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일시적으로 마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리에 힘 빠짐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또 하는 주사가 이제 후지 내측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후관절 신경 차단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척추도 디스크라든지 뭐 협착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관절 마디마디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협착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뭐 디스크가 터진 것도 아닌데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후관절이 이제 우리가 손가락이라든지 무릎에 관절염 오듯이 그런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면 조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신경 차단술 주사 방법이 되겠고, 이거는 디스크라든지 경막 쪽에 신경에다가 준다기, 이제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다리로 가는 신경에다 주는 것보다 이런 그 관절 옆에 담당하는 아주 작은 신경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내측지 신경이라고 하는데, 요 신경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주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은 이제 후관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이제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틀거나 하는 자세에서 허리 요통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한테 좀 효과가 있고요. 장점은 이건 꼭 스테로이드제를 꼭 쓰지 않아도 이제 국소마취제만으로도 효과를 좀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게 되면 좀 여러 번 주사를 놓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제 없이도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주사라서 반복 시술을 할 때 좀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게 이제 이 옆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신경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후공간 주사라든지 경추관공 주사가 요 이 신경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주사인데, 이런 이제 방사통에 관련된 신경에는 크게 효과가 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사에 비해서는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지금은 여기 이제 뼈랑 신경만 보이지만 원래는 요 주변에 다 근육들이 다 이제 허리 그 등 근육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런 이제 근육으로 이제 주사가 좀 들어가게 되거나 주변으로 퍼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근육통이라든지 주사 부위 통증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하고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통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샤워랑 목욕은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술 당일날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샤워는 좀 하지 말으시라고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벼운 샤워 같은 거는 이제 다음 날부터 반창고 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가벼운 샤워는 이제 가능한데, 이제 물에 담그는 뭐 수영장 가신다든지, 그다음에 뭐 목욕탕을 가셔가지고 물 푹 담그는 거는 보통은 이제 주사바늘 자국이나 이제 카테터 삽입한 자국 부위가 이제 완전히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이제 입욕을 하신다든가 사우나라던가 이제 수영장 이용을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 당연히 이제 시술 당일 날은 조금 무리한 활동을 하시면 좋지 않겠죠. 두 번째는 이제 주사 맞고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제 주로 많이 호소하시는 게, 주사 맞았는데 다리가 먹먹해요. 아니면은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국소 마취제 성분 때문에 시술 직후에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제 감각이 떨어지거나 하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다 드리고 이제 주사를 놓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약물이 이제 들어가서 효과를 나타내게 되면 이제 그 해당 신경근 부위가 이제 마비된 것처럼 이제 먹먹하게 느껴지거나 심하면은 힘이 좀 빠진다던가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한 2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지켜보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사 맞고 나서 뭐 한 10분, 20분 사이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걸으려고 그러는데 넘어지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좀 어지럽지 않은지, 그다음에 다리 힘이 좀 잘 들어오는지 앉아서 좀 평가를 해보고 충분히 걸으실 수 있을 때 이제 보통 귀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대부분 호소하시는 것 중에 또 자주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주사 맞았는데 통증이 더 아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요추 협착이 좀 심한데 수술은 하기 싫고 이제 주사로 좀 끌거나, 이제 고령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수술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사 치료로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협착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나오는 신경 구멍에 신경근이 나오는데도 이미 많이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막 가다 쉬었다 가야 되고 하는 증상이 있는 건데, 이 주변에다가 우리가 약물을 줌으로써 이 신경근이 좀 더 좁아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근육이 좀 더 좁아지게 되면 이 주사를
공간을 더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당 부위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부에 담당하는 신경이 조금 눌리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뻐근하거나 하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약물이 이제 몸에서 퍼지고 흡수가 되면서, 그리고 그 해당 이제 신경근 부위가 자꾸 자극이 되거나 그러면 염증 때문에 부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약물 주사를 통해서 그런 염증 부기가 좀 빠지게 되면 점차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못할 이유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요. 특히 위에 부분, 허리 위에 부분에 이제 담당하는 신경에 이제 주사를 놨을 경우라든지 후진액 직지, 그러니까 허리 통증만 요통만 있는 분들한테 주사를 놓는 거는 조금 덜한데, 우리가 이제 경추관공 경유 아까 그런 주사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약물이 많이 들어가는 꼬리뼈로 하는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직접적으로 발목을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담당하는 신경, 발목 운동에 담당하는 신경근을 이제 신경근 차단술 주사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페달을 엑셀 페달 밟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고 날 위험이 있어서 웬만하면 좀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사 치료 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은 뭐 지켜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병원에 빨리 다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가지의 경우에 이제 좀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주사 맞은 병원으로 다시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두통이 좀 있는데 너무 이제 참기 힘든 두통이 있을 경우, 누워 있으면은 좀 괜찮은데 일어서면 막 머리가 어지럽고 깨지고 아픈 것 같은 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막 파열 같은 게 좀 있거나 뇌척수액이 조금 노출이 돼서 불편해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그래도 한 2, 3일 정도 좀 누워서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시거나 그러면 몸에서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좀 병원에 다시 가보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심한 고열입니다. 어쨌든 바늘로 밖에서 찌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소독을 하고 뭐 깨끗이 다 이제 뭐 무균적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피부 상재균 같은 게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고령 환자분이시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면역 저하가 좀 있으신 분이라든지, 특히 그다음에 뭐 스테로이드제를 평소에 다른 지병 때문에 복용을 하고 계신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마비 증상이 계속 좀 되는 경우. 시술을 해서 아까 전에 뭐 하루 정도는 뭐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술 후에 이게 꽤 지났는데도 계속 다리 힘이 안 돌아오고 뭐 대소변의 조절이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와서 다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드물지만 혈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주사로 인해서 혈종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소변 장애가 생겼다는 거는 무슨 원인이 됐든 간에 그게 이제 신경이 많이 눌려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카우다이키나 신드롬이라고 해서 신경이 이제 많이 눌리게 되면 그건 응급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빨리 다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술 부위에 이제 발적이나 열감, 뭐 진물 같은 게 멈추지 않을 때, 보통 이것도 이제 염증이죠. 결과적으로는 감염의 신호일 거고, 시술을 했던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고 검사했는데 만약에 염증이 있다. 실제로 이제 이 염증은 우리가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을 말하죠.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 빨리 쓰면 대부분 뭐 일주일 안에 다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괜찮겠지 그러고 그냥 냅두고 그냥 있었다가 나중에 묵혀가지고 오시면 주사 맞은 부위 주변으로 이제 염증이, 농양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해가지고 디스크 같은데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좀 빨리 내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허리 수술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뭐 유압술을 한다 그러면은 되게 겁을 먹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약물, 그다음에 주사, 그다음에 뭐 시술, 수술 이런 순으로 가게 되는데 주사 치료로 호전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뭐 주사 치료로 통증 조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되시는 편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주사 치료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증의 이제 원인, 쉽게 얘기하면 뭐 디스크가 많이 터졌는데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데 회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협착이 좀 오래 지속이 됐는데 그 협착된 부분을 뭐 넓혀준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 이제 좁아진 데를 풀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이런 주사는 몸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중재적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도 이게 증상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너무 수술이 무섭다고 계속 이제 수술을 피하시고 이제 안 받으시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이제 신경 같은 경우에는 오래 눌려 있게 되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니면 안 돌아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또 회복에 악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제 진료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주사 치료에 대한 강의를 좀 말씀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착증 통증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신경 차단술을 3번 정도 받았습니다. 차단술로 계속 버티고 있긴 한데 이제 언제까지 아프면 이거 맞고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횟수에 한도가 있나요? 이것도 이제 그 환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많아도 한 5, 6회 이상은 안 넘어가려고 보통 설명을 환자분한테 드리고, 최소 투여 간격은 적어도 일주일, 뭐, 보통은 한 2주 정도 이상은 뛰어서 좀 맞고요.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권고사항으로만 조금 이제 중재 시술학회라든지 척추 이제 외과 통증하는 연구회 같은 데서 나온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섞는 경우에 그런 합병증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1년에 맞을 수 있는 주사 횟수를 조금 최소한으로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맞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투여 간격은 1에서 2주 정도, 그다음에 환자분들한테 1년에 아직까지 저한테 한 5, 6번 맞으신 분은 없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는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이제 투여 간격은 아무리 많아도 한 뭐 5, 6회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저는 놓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딱 칼로 썰듯이 몇 회 이상이면은 문제가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사 중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안 섞고 놓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 주사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어떤 주사를 어떻게 맞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번에 들어갈 때 스테로이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용량을 조금 적게 해서 여러 군데에 나눠서 놓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축적 용량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여러 군데 맞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덜 될 수 있겠지만 뭐 한 번에 놓을 때 많은 용량을 섞어서 놓는다든지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횟수 한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전문의 선생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의 그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 경우가 많고요. 이제 신경 차단술로 계속 버티고 있는데 통증이 계속 있으시다 그러면 그냥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신경기를 풀어주고 나면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를 환자분들이 이제 척추 수술에 대한 무서운 생각이 너무 만연하게 되어 있어서 뭐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환자분들한테 유압술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나사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이제 겁을 먹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사라고 하면 몸에다 나사를 박는다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나사를 박는 게 맞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경기를 풀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없애고 이제 그거를 그 척추뼈 마디를 두 개를 붙여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려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계속 주사를 맞으면은 그런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좀 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이 제일 많은데 이제 뭐 아무래도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에 비하면 훨씬 덜하긴 하겠지만 이제 뭐 감염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쿠싱 증후군 같은 거라고 해서 이제 내분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주사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뼈 주사 계속 맞으면 안 되나요? 다니는 병원에서 자주 맞아서 안 놔준다는데 아파서 맞고 싶은데 다른 병원 가자니 잘못될까 무섭네요. 자주 맞으면 안 되나요? 이게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뼈 주사가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 차단술에 관련된 주사라고 하면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섞어서 맞으면은 당연히 많이 안 좋겠죠. 많이 안 좋은데 만약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일반 요통으로 맞는 주사에 뭐 국소 마취제라든지 아까 유착을 좀 풀어주는 그런 약들만 섞어서 주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몸에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주사 치료는 다 스테로이드 성분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하고 그다음에 국소 마취제하고 그다음에 유착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유착을 푸는데 도움이 주는 약제를 섞어서 같이 놔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면서 주사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코어 운동 등 허리 운동을 한다고 통증이 없는 시절로 돌아갈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터졌는데 그 디스크가 이제 몸에서 잘 흡수가 되고 통증이 없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똑같이 생활하실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뭐 근데 흡수가 되지 않고 남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디스크가 원인이 아니고 다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척추증이라고 하는데 관절염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협착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이 만성적으로 가기 전에 치료를 잘 하면 당연히 코어 운동하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평소에 이제 허리 습관, 건강 습관에 대해서 좀 잘 인지하시고 잘 관리를 하신다면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에서 수술로 넘어가야 할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았는데도 뭐 한 3번 정도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고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주사를 맞았는데도 일상생활이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효과가 거의 없고 그럴 때는 수술하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오히려 주사 계속 맞는데 시간만 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이제 본인 약간 주관적인 게 좀 강하죠. MRI 상에서는 되게 심하게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주사를 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주사 맞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본인 주관적인 통증이 너무 심하다. 주사를 맞았는데 선생님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20%도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뭐 10%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셔야죠. 네. 목 디스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사무직에서 일하다 보니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어떤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 하고 다른 유튜브에서는 안 좋다고 하고 원장님은 목이 뻐근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지 알려주시고 자세도 한번 꼭 보여주세요. 보통은 사실 저도 진료를 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일 많이 되는 게 뭐 거북목이다, 그다음에 앞으로 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제일 많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컴퓨터를 오래 하고 앉아야 되니까 목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그런 상태로 무의식 중에 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굴곡된 자세, 이렇게 앞으로 돼 있는 자세로 유지가 되게 되면 뒤에 있는 목 근육들이 쉽게 얘기하면 늘어난 상태로 계속 버티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굽은 상태에서 걸어 보세요. 한번 한 5분도 못 걷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런 것처럼 여기 뒤에 이제 근육이라든지 인대 같은 데가 장시간 계속 이제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앞으로 다 핸드폰 보느라고 이렇게 다 지하철 같은 데도 앉아서 보시면 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보통은 경추에 무슨 그 협착이 그러니까 그 경추 협착이 심하거나 그러신 분들
그러니까 허리 요통도 마찬가지인데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보통은 저도 이제 신전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을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걸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견갑골 사이에 펜을 하나 끼워 놓고 이렇게 그 펜을 본인이 등으로 이렇게 잡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자세를 취해 보세요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스트레칭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4년간 허리 골반 통증이 있었고 최근 회복 과정입니다. 뭐 때문에 골반 통증이 있었는지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경 총 차단술을 받은 적이 있고, 약침은 2달간 거의 매일 맞았습니다. 최근 스트레칭과 보행 후 누워 있다가 앉을 때 허리 골반이 뻐근하고 오른쪽 사타구니, 허벅지 앞쪽 부분이 특히 당깁니다. 앉아있을 때 가장 불편하고 걷거나 쭈그려 앉으면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사통은 없는데 정상적인 회복 반응인지, 스트레칭이나 운동 어떻게 주제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진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허리 골반 통증이 다 허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허리에 문제가 있더라도 아래 허리인지 위에 허리인지, 그게 디스크인지 아니면 협착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관절의 그냥 관절염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다음 볼게요. MBB를 받았는데 3, 4번 디스크가 터져서 왼쪽 뒤꿈치로 서는 것이 어렵습니다. 방사통은 거의 없고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있습니다. 2월 19일이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아산병원에 통증 클리닉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경구약을 먹으면서 기다릴까요? 마비 증세는 없습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이제 뭐 왼쪽 뒤꿈치로 서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게 힘이 빠져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방사통은 없는데 그냥 허리 통증이 있어서 뒤꿈치로 서는 게 어려우신 걸까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힘이 빠져가지고 걷는데 터벅댄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감각이 좀 무딘다든가 이런 것만 조금 있는 경우에는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 같은 걸로 이제 뭐 조금 지켜볼 요량은 있습니다. 보통은 4에서 6주 정도 지나면 흡수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6, 7명 정도는 흡수가 된다고 돼 있고, 3, 4명 정도는 흡수가 안 돼서 결국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힘이 빠져서 어려우시다고요? 힘이 빠지면 얘기가 좀 다르죠. 네, 힘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빨리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근 차단술 한 번 받았는데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좋아졌습니다. 2번 정도 받으면 좋아질까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대신에 이제 염증 물질을 씻어내주는 효과, 그다음에 약을 이제 한 번 더 주입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유착 박리 효과 뭐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투여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투여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얼만큼 어디에다 놓을지 이런 거는 이제 전문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사람들 이제 선생님들마다도 다 본인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또 다 다르시고 하기 때문에, 근데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받는다고 크게 몸에 무리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1년 사이에 뭐 많이 주사를 안 맞았다는 가정하에죠. 그래서 한 번만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선생님 좋은데 조금 남았는데 한 번 더 맞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맞았는데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비슷하네요 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83세 노인분이신데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이증이 같이 심하게 아파서 보행이 많이 힘든 상태. 대학병원 MRI상 수술이 힘들다는데 주사 치료는 가능할까요? 통증이라도 좀 이런 이제 좀 기저질환이 많이 있어서 이제 수술이 위험하시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 마디가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크게 해야 돼서 수술이 어렵다고 하시는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주사 치료는 당연히 가능하고, 당연히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제 막 연세가 90세 막 이렇게 되셨는데 협착증이
있고 변형도 심하셔가지고 이제 오셔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제 워낙 그렇게 하면은 수술에 대한 리스크도 너무 크고 이제 주사를 심하게 아플 때마다 한두 번씩 와서 맞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요즘에는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또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제 내과적으로 또 이제 문제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사를 맞는 거는 가능하죠. 이제 맞는데 만약에 그런 협착의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이제 주사에 대한 효과에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는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뭐 맞았는데 6개월 잘 버틴다고 하루에 1년에 한두 번만 맞아도 효과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일주일도 안 간다고 효과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런 경우에 통증 조절 목적으로는 충분히 주사 치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시고요. 오늘 여러 마디가 안 좋아서 몸 상태는 좋은데 수술이 커서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한두 마디 괜히 건드렸다가 이제 더 못 걷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척추 수술이 이제 유압술이 그렇게 크게 하게 되면 이제 또 피가 또 많이 나고, 또 뼈마디도 이제, 많이 안 좋으실 거라서 평소에 보행을 많이 안 하시던 분이시면 아마 골다공증 같은 것도 꽤 있으실 거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주사 치료는 당연히 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경 이제 차단술이라고 불리는 척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주사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사는 또 여러 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프롤로 주사라든지 우리가 프롤로 주사는 인대 강화 주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놓지만 허리에 이제 그 골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는 이제 그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쓰는 편입니다. 뭐 적재적소에 이제 잘 사용을 하면 주사 치료는 충분히 수술로 가기 전에 이제 통증 조절이라든지 급성기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재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주사 치료를 잘 받으시면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